안녕하십니까. 백운동, 양림동, 사직동, 박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영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화관광과와 환경관리과,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는 생활문화센터 관련 종사자 채용 규정 및 근거와 채용 공고문은 어떻게 게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주무부서의 관리 매뉴얼과 추후 생활문화센터 지도점검 실시 및 감사 실시 계획과 관련 지도점검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와 2025년도 남구 각 생활문화센터의 사업계획 및 국12 공모사업계획 혹은 계획 수립 및 제출 여부 등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관리과는 2021년부터 2023년 환경관리과 부서 예산 중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집행잔액, 집행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월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산 4동 행정복지센터, 남구청 별관 1층, 박림이동 행정복지센터, 양림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개 여성 안심 택배 보관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 현재까지 월별 보관함 사용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요지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 부청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문화센터 환경관리과 집행 잔유 사유 여성 안심택배 보관함 현황 총 3가지의 태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사업 계획입니다. 첫째, 생활문화센터 종사자 채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6개 소중 남구, 효촌, 사직골 생활문화센터는 민관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지침에 종사자는 문화 전문 인력으로 확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 채용은 수탁기관에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문화기획 등의 경력자를 우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가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문화센터 지도점검 및 감사 실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천생활문화센터는 지난 6월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남구생활문화센터는 위탁기관이 금년 12월의 만료점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직골 생활문화센터는 금년 8월부터 위탁이 이루어져 2025년 상반기에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연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도점검 상세 목록은 민관위탁 관리지침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생활문화센터의 특성을 살린 추가 항목을 발굴하여 더욱더 구체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2025년 사업계획 및 국12 공모사업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연간 사업계획은 금년 11월 말까지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 현재 각 센터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남구생활문화센터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 거점 기획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도에도 국12 확보를 위해 강주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등 다양한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예산 중 1천만 원 이상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부터 2023년까지 1천만 원 이상 집행 잔액 건수는 총 30건으로서 시간 관계상 개별 사업을 설명하기보다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억 원 이상 집행 잔액에 대할 사유를 설명드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의원님께 상세 보고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1억 원 이상 집행 잔액 사업은 한 건으로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인건비로 8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임금 협상 미타결로 인하여 잔액 3억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총 4건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자원 재활용 사업비 15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중도 포기와 잔재물 처리비 감소로 1억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비로 1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대형 폐기물 폐목재 처리 단가 계약으로 1억 7,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 사업으로 1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 처리 시설 물량이 예상보다 적어서 1억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로환경 관리원 인건비로 4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임금 협상 미타결로 인하여 2억 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총 5건으로 광역위생 매립장 주민수건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여 2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하여 정자, 농로 등의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액은 3억 700만 원으로 신청자, 미달과 취소자가 발생하여 1억 6,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는 1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대형 폐기물 폐목재 처리 단가 계약으로 2억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는 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공공처리량이 1,000톤가량 감소함에 따라 잔액 1억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환경 관리비 인건비로 3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이 역시 임금 협상 위탁을로 인하여 3억 5,200만 원의 집행단역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별 예산 소요액을 더 면밀히 검토하여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 안심택배 보관함 사용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심택배 보관함은 여성 1인 가구가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도록 울산동, 울산 사동지역 등에 2016년도부터 총 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를 포함한 강주시 전체 이용률은 택배함 1개수당 월 평균 50에서 60여 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강주시에서는 편의점 등 택배 수령 방식을 선호하는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서 택배함 일몰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우리 남구는 여성의 안심택배 수령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택배함의 사용률 제고를 위해서 안내문 설치와 야간 이용자를 위한 조명 밝기를 개선하고 호관함 주변 청결도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긴급 출동 서비스, 신속한 복구 처리 등으로 안심택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연범입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서에 생활문화센터 채용 관련하여 문체부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채용 공고를 실시하고 있는가 여쭤봤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는 아직 방송실은 자료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네, 저희 생활문화사 채용 공고는 수탁기관에서 공개 채용을 하는데요. 수탁기관 내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아까 저 답변서에 보니까 경력자 우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해줬고, 문체부 지침에도 보면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문체부 지침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확인하셨죠? 네. 문체부 생활문화센터 운영 길잡이 페이지 33페이지를 보시면 센터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운영 실무자 중에 관련 부분의 실무자는 회계 업무, 일반 행정 및 사무 업무, 공상 및 시설 관리 업무 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 및 행정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공개 채용해야 된다라고 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이 표지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보면은 저희는요 이 공고문에가 지원 자격의 우대 사항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활문화센터의 직원들과 시설장을 모집하는 동부의 공고문은 응시 자격 그리고 자격 기준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우리 것 중에 저희가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요, 하다못해 결격 사유조차도 없습니다. 다수의 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센터장 직원들에게 결격 사유조차도 없습니다. 회계 업무를 하는데요, 금치산자라든가 아니면은 성범죄 관련 이런 것조차도 걸을 수 있는 요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문체부 지침을 잘 적용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답변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가 드릴 말씀은요, 의원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구정 질문을 하는 내용은 지적이고요. 누군가 창피주게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지적에서 끝나지 않고 행정이 변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죄송한 말씀으로 귓등으로 흘려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저 의원님은 나하고 무슨 원한이 있을까? 저 의원님 왜 나에게 이러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정활동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이 자리까지 올라오지 않게끔 의원들이 담당 부서하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듣고 좀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회에서도 생활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해야만 예산을 점검하고 낭구민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단 공식적인 발언조차도 다 묻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저도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고요. 담당 공무원도 감정 소모가 심하실 겁니다. 그리고 행정력 낭비고요. 이렇게 좀 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생활문화센터에서는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전도시총괄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안심택배함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그 안심 택배함이 5군데가 있는데요. 평균치로 봐서 저희들이 월 이제 60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월산 사동 부분만 저희들이 월 이제 3.3회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3월에 이 풀렛을 저희들이 좀 제작을 해가지고 그 인근 동주민센터 인근
그 4개동을 대상으로 이제 세대별로 배부를 했고요. 또 이제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동구 주민들 그 우리 자생단체 원래회의나 그런 데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수막도 있고 리플렛도 있고 아니면은 마을 주민의 그 5개 동 근처에 사는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자생단체 회의들도 찾아가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해서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강주광역시 남구 여성 안심 택배를 홍보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부장님, 저 홈페이지에 언제 리뉴얼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저희가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게 보면 지금 존재하지 않은 곳에 안심 택배함이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는가요? 안 보이시죠? 사직동. 예. 네, 사직동이 저희가 사직동이 네. 워낙에 이용률이 안 나와서요. 월산 사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월산 사동으로 이동했는데 홈페이지에 공식 홈페이지는 아직도 사직동입니다. 네, 저희도 시정. 그러는데 이용률이 나오겠습니까? 이용률 나온 그 사진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예. 월산 사동에 이 답변서에 보면은 평균 50에서 60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월 평균. 근데 이게 강주시 전체. 예, 강주시 전체를 제가 질의서를 여쭤본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노소영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질의서의 답변을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뭉텅뭉텅 넘어갑니다. 저는 월별로 세세하게 우리 남구에 5개의 이용률을 부탁드렸는데 남구뿐만 아니라 강주 전체 것을 통해가지고 50개에서 60번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월산 사동을 특정하는 이유는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평균 2.3회입니다. 근데 저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안심 택배함이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선호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인해서 이제 대면으로 받기보다는 비대면으로 택배 수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고요. 편의점 등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뭐 개인 정보라든지 그런 거 유출되지 않게 초원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돼 있어서 이 안심 택배함을 지금 저희가 이제 시비로 전체적으로 설치한 부분인데 시에서도 지금 그 사용률이 너무 초조하다 보니까 일몰제를 시행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일몰제를 할 수도 있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은 시류가 바뀌면 그리고 패러다임이 바뀌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일면제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안심 택배함이 내구 연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구 연한이 남았다면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푸른길에 슈퍼빈도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 페트병 그다음에 캔을 수거하는 시설들이 돼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생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고물상을 통해서 수거하는 게 다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푸른길 한가운데다가 수거함을 만들고 주민들이 와서 직접 거기에다가 수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뀌는 것처럼 저는 이 안심 택배함도요 왜 꼭 동사무소 공공부지에다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접근하기 힘든데 우리 5군데 중에 이용률이 가장 높은 데가요 방림 이동이거든요. 방림 이동은 동사무소 자체가 길가에가 있습니다. 거기다 다 주택도 아닌데 길가에다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동보다. 다른 동은 조금 안쪽에가 있고 그리고 주차장 한쪽에 있는 데가 있거든요. 사직동이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슈퍼빈 옆에 푸른길에다 놔둬도요. 누군가 필요하면 분명히 이용을 할 겁니다. 아니면은 요즘 새로 생긴 공동주택에는 무인 택배함이 경비실 앞에 그리고 출입구 옆에 다 있더라고요. 해당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서 내 현관 출입문에 놓지 않고도 협의가 서로 택배사고 협의를 하면 아파트 입구에 공동 택배함에다 서로 넣어놓고 찾아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인 택배함을 방법을 찾으셔서
노후된 공동주택, 무인 수거함이 없는 공동주택에 임차를 해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법인에 들어가는 이용료, 운영비, 남구청에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되죠. 이게 조금 더 적극적인 발상을 하고 공격적으로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민들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심택배함도요, 구정질문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의원님들이 하신 이야기였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는 장기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직동을 월산 4동으로 옮긴 거였거든요. 근데 월산 4동으로 옮긴 이유는 주택가가 많고 원룸이 많아서 공동주택보다는 조금 더 이용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옮겼던 건데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저는 빨리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과 사업들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혹시 매몰을 시키더라도 매몰 비용이 더 적게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2차 질문에 낸 2023년 대비 2024년에 관련 예산은요. 잘해보시려고 150만 원을 증액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해보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담당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껏 다른 질의는 담당 국장님하고 들었는데 과장님을 배석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는 이유는요. 제가 7년 동안 남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환경 분야, 환경관리과로 바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윤재구 과장님만큼 그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과장님을 자리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담당 국장님이나 또 부구청장님은 과장님보다는 임기를 책임질 수 있는 임기가 더 짧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서를 하시면서 1천만 원 이상은 건수가 너무 많아서 30건이나 되기 때문에 1억 이상만 사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부서장이 보고하는 걸로 가름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1억 이상 된 거에 대해서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남구 재활용품 수거 및 자원 활용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 이 답변 구정질문 오용순 의원 보충 답변 자료라고 이렇게 한 장짜리 요구했는데 이거 갖고 계신가요? 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한번 봐주세요. 1번의 재활용품 수거 및 자원 재활용 관련해서 2025년에 채용하려고 하셨던 예상 인원이 5명이었고 지금 채용 인원이 5명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당해년도 예산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2023년에는 채용 인원이 5명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계획이 최종 인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해년도 예산은 1억 9,300이었고요. 집행은 1억 7,700을 했습니다. 4명을 채용해서 1억 7,700을 집행을 했습니다.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2024년에는 5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은 필요 예산이 얼마가 될까요? 1억 7,700보다는 많을 겁니다. 단순으로. 인건비 오르고 안 오르고를 떠나서요. 그런데 당해년도 예산은 1억 1,500억입니다. 여기 무슨 사유가 있는가요? 환경활과장 은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무 기간에 따른 금액이 차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은 일정 기간 연속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전년도에는 근로자들을 4개월 나눠서 써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계약 기간에 제가 받은 자료는 9개월이라고 써졌습니다. 과장님께서 4개월이라고 이야기하시면은 뭐가 잘못됐을까요? 답변 자료가 잘못 올라왔을까요? 잘못 알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제가 답변 자료 아까 갖고 계시냐고 여쭤봤잖아요. 과장님이랑 저랑 똑같은 답변 자료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갖고 있는 건데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요, 과장님?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답변서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의원님들도 한번 봐주세요. 답변서가 있습니다. 2021년도 1억 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한 건으로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 인건비로 8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임금 협상 및 타결로 잔액 3억 5,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2021년도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신군과 다월에 있는 노동자들과 임금 협상 타결하지 못하셨습니까? 그 부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청장님께서 보고 드린 11페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박한 시간에 다량의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타결인데 미타결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1년도 임금 협상은 토요일 휴일 근무 5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을 하고 정근수당을 25,000원을 5만 원으로 3년에 걸쳐서 합의를 해서 5개 구청이 9월 30일 날 타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서에 오타가 있는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과장님 오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오타일까요? 미타결로라고 분명히 잔액이 발생했다고 썼습니다. 미타결하였습니다가 아니라 구정 질문서와 구정 답변서는 공식적인 공문서입니다. 그리고요, 협약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남구청 해당 과에서 공식적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기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 정해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의장님, 정해 한번 부탁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답변 자료 이현봉 국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는 네. 이 질의는 가로 환경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212명의 남구 공무직하고 관련된 이야기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2023년에 답변서 14페이지 보면 임금 협상 및 타결로 3억 5,2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국장님, 14페이지 첫 번에. 이 3억 5,200만 원 집행 잔액 중에 2023년에 성과 상여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었어요. 근데 편성목을 포상금에서 인건비로 변경을 했는데요. 혹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 파악은 아직 안 되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사전에 파악해 본 저기로는 우리 남구청 공직자분들께서 다 쓰고 계시는 문화탐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탐방비로 계산했는데 이거를 쓰지 못하고 다시 인건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변경한 사유가 뭔지 저는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에 의해서 공무직에게는 포상금을 주면 안 된다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 주고 있다. 그리고 공무직 관련해 가지고 단체 협약에서 협약 사항이다. 협약에서 협약을 해주면 주겠다라고 단서 조항을 답니다. 제가 8대 때 문화탐방비 관련 예산이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왜 공무직은 제외하냐라고. 똑같이 남구청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100여 공직자, 우리 식구들입니다. 저는 복지는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최대의 혜택을 받는 복지를 하고 있으면요, 그걸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받고 계시는 공무원 연금 한때 너무 많이 받은다. 국민연금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은다고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몇 년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은 덜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받고 있으면 국민들도 많이 받고 있을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관점입니다. 자, 문화탐방비. 왜 공무직 212명, 가로 환경관리원 50명을 포함한 212명은 단체 협상에 의해서만 하나를 줘야만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됩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개 구에서 동구는 구청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남구청장님이 아셨으면 김병 청장님이 늘 강조하는 식구들, 그리고 우리 식구가 편안해야 21만 주민이 편안하다는 그 지도자의 마인드에 의해서 저는 당연히 주고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에게 저는 보고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 미비에 대해서 부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동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저희에게 그럽니다. 의회에서 뭘 이런 걸 하려고 하냐고 그러면 타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것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의원님은 노조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에는 관심을 덜 가지시면서 공무직 노조라든가 아니면 현장 공무직 노조, 그런 데만 더 관심을 갖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분들 복지를 위해서 그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들, 노동자를 힘들게 하냐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제가 정치하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군가 덜 쳐다보는데, 사각지대, 힘이 부족한 데를 저는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고 그 역할을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그래서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 212명이기 때문에 저를 지지해 준 사람이 더 적을지언정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금방 말씀드린 문화탐방비 2023년에 5천만 원 계산한 거 인건비로 바꾸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올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협상해서 타결되면 주려고 세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세워졌으면 결산 추경이라도 세워서 남구청 공직자 전체가 평등하게 문화탐방비 복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파악하고 그 부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야기하시지 말고요.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타구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들으셨으니까 청장님께서도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 전체가 우리 남구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하는 21만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똑같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의원님, 이연범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